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나토와 러시아의 이 군사 대치가 점입 가경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또 나토와 노르웨이와 함께 훈련을 했는데 노르웨이 바로 뒤편에 러시아의 전략 핵잠수함 기지들이 잔뜩 몰려있죠. 바로 무르만스크 북방 함대 기지인데요. 그 길을 아주 수월하게 그냥 확 봉쇄시켜버릴 수 있는 그 훈련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러시아 핵잠수함 아무리 많아도 그 핵잠수함이 있는 기지의 지형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개발한 이 무기로 인해서 핵잠수함이 앞으로 SLBM 쏘로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은 자폭 드론으로 개조한 퇴역 J6, 그러니까 미그 19 전투기죠. 이 전투기 자폭 드론으로 개조해서 일반에 공개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 해군은 괌 기지 확대를 대비해서 군인주택 대폭 확대에 나섰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4,000대 이상 생산한 J6 전투기를 무인 자폭기 형태로 대량 개조해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장춘 에어쇼에서 처음 공식 공개된 무인 J6 전투기는 1995년부터 무인기로 개조되기 시작해 훈련용 표적, 가상적기 등으로 활용돼 왔는데요. 유사시 폭탄을 만지하고 자폭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측 설명입니다. 최근 러시아에 장갑차를 수출해 제재 위반 논란에 휘말린 UAE가 유럽의 또 다른 친러 국가인 세르비아에 장거리 자폭 드론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섀도우 50, 섀도우 25라는 두 종류의 자폭 드론은 인접한 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어서 유럽 국가들의 항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와 로키드 마틴이 개발 지연 문제를 겪고 있는 F-35 블록 4 프로그램이 늦어도 2032년까지는 끝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올해 개발 완료가 선언된 TR-3의 기술평가가 2026 회계연도 중후반에 시작될 예정인데 부디 업그레이드 작업이 더는 지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LB 시스템즈로부터 플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구매하려 했던 스페인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8억 2,300만 달러 규모의 이번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스페인은 펄스 대신 독일, 미국 합작의 GMAS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괌 주둔 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설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미 해군이 괌 주둔 병력을 기존 17,000여 명 수준에서 24,000여 명까지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해 2,400채의 군인주택을 더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J6, 이 J6가 이 러시아 과거 소련의 미그 19죠. 그 미그 19를 이제 카피해서 중국에서 만든 게 J6인데 이거 한 4,600대 이상 만들어서 중국이 자기네들 우방국에도 뿌리고 그리고 중국 내수로 한 4,000대 가량 생산해서 썼다라는 어마어마한 수량의 이 전투기인데 이걸 이제 90년대 다 퇴역을 했죠. 그런데 이걸 95년부터 무인기로 만들어서 무인 표적기로 쓴 겁니다. 뭐 미사일 개발하고 뭐 하려면은 이 대공미사일 개발하려면은 표적기가 있어야 되죠. 그걸 실제 이 실기체인 J6 워낙 많으니까 이걸 이제 무인기로 개조해가지고 날려보내고 미사일 발사하고 이렇게 쓰다가 그러니까 무인기 개조한 기술은 있죠.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자폭 드론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장춘 에어쇼에서 이걸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 파일런에 양쪽에다가 250파운드짜리 폭탄 한 발씩 해서 2발 장착하고 그리고는 여기 연료 만지하고 이 조종석에 이제 무인 관련한 조종 어떤 장비 싣고 자 이렇게 해서 날려보냅니다. 대만 공격하는 거죠. 4,000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인데 이 중에서 뭐 몇백 대는 썼다 하더라도 한 3,000대 또는 한 2,000대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2,000대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폭탄은 비록 250파운드짜리 2발이지만 이건 뭐 기폭제에 불과하고 사실은 여기 옐로 만지하고 이 엄청난 덩치가 그냥 때려버리면은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이 연료의 폭발 이런 걸로
과거 이제 가메가제처럼 그렇게 데미지를 입히는 거죠. 그걸 이제 대만전에 쓰겠다라는 건데, 대만이 지대공 미사일 또는 이 함대공, 공대공 미사일 다량으로 구비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개떼처럼 날아올 것 같습니다. 자, UAE가 러시아에 그러니까 SUT 군용 트럭을 팔았죠. 제재 위반인데, 그래도 미국이 지금 이 UAE가 친서방 행보를 이란 관련해서 겪고 있으니까 뭐 딱히 제재를 안 하는가 봅니다. 그런 와중에 유럽에 있는 거의 유일한 이 나토 플러스 비EU 국가가 되죠. 세르비아. 이 세르비아는 친러 친중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섀도우 25, 섀도우 50이라고 하는 자폭 드론을 팔았는데요. 섀도우 25는 이렇게 제트 엔진이에요. 제트 엔진이고 시속 400km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죠. 사거리는 공표되지 않았어요. 탄두는 25kg. 그런데 섀도우 50은 글라이더 형식으로 생긴 프로펠러 드론입니다. 속도가 거의 뭐 활공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시속 50km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대신 탄두가 167kg이나 되는 좀 강력한 그런 폭발력. 이걸 세르비아에 팔았다. 그러면 세르비아 주변에 있는 뭐 마케도니아, 뭐 이런 나라들,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 다 EU고 나토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항의가 들어갈 텐데, 자, UAE가 도대체 무슨 마음 먹고 이러는지 조금 애매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F-35 블락4, 그 블락4를 통제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TR3죠. TR3가 이제 올해 개발 완료된답니다. 그러면 뭐 휴대폰하고 똑같으니까 우리 업그레이드 안 하면 휴대폰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우리 한국은 지금 이 블락3F 버전을 쓰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2032년까지 블락4 업그레이드 완료하겠다. 이 말은 뭐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F-35, 우리 한국 거 포함해서 뭐 일본, 뭐 싱가포르, 뭐 노르웨이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F-35를 다 블락4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완료하는 게 2032년이다. 자, 우리 한국 공군이 이 업그레이드 예산 빨리 확보해서 신속하게 업그레이드 하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자, 스페인 가자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를 다시 침공을 했죠. 거기에 항의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펄스 다란장 로켓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거 취소한다라고 통보했어요. 8억 2,300만 달러 규모, 꽤 큰 규모인데 이거 취소한다. 그런데 스페인이 올해 초에도 가자 지구 문제로 스파이크 LR 미사일 이 1,680발을 구매하기로 했던 거 취소했어요. 이것도 2억 8,500만 유로 어치나 되는데 이것도 취소하고, 자, 가자 지구 문제로 이 다연장 로켓도 취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독일과 미국이 같이 개발하고 있는 GMAS 다연장 로켓, 뭐 독일이 개입됐으니까 그걸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자, 괌에 대규모의 미군 기지가 두 개가 있죠. 해군 기지로 이 아프라하버 기지, 그리고 공군기지로 앤더슨 기지. 이 괌을 이제 중국 관련해서 전략기지로 더욱더 확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군이 지금 현재 17,000명 정도 주둔하는데 해병대도 더 들어오고 방공부대 더 들어오고 하니까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한 7,000명 정도 더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한 24,000명 정도. 물론 여기에는 상시 주둔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뭐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토탈 24,000명 해서 7,000명 더 들어오는데, 그 가족을 데리고 오는 사람, 뭐 부사관 중에서도 좀 연령이 있는 사람, 또 장교들 중에서 연령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미 본토에 가족 안 놔두고 그냥 같이 가자 해서 가족 데리고 온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용도로 해서 주택 1,600채, 그리고 혼자 오는 또 간부들이 있겠죠. 우리로 지금 BOQ, 이 독신자 숙소 해서 그거 한 800채, 이렇게 해서 2,400채를 미리 확보한다. 짓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내에 이 해군기지 주변 시내에 있죠. 거기에서 이제 임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2,400채를 확보해서 병력 확대에 대비한다라는 건데요. 네, 잘하고 있네요.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제럴드 R 포드 전단의 북해 접근에 다수의 핵 잠수함을 투입해 맞대응했던 러시아 소식 신인균의 국방TV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이 이들 핵잠수함을 저지하기 위해 생각지도 못했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쩌면 러시아 핵잠수함들 바다로 나가지도 못하고 수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이 노르웨이 공군과 함께 지난 9월 초 노르웨이 인근 해역에서 폭격기를 동원한 공중 투발 기뢰 부설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공군 제53 비행단이 현지 시각 9월 16일 밝혔습니다. 미 공군에서 시험평가 임무를 수행하는 제53 비행단은 지난 9월 3일 B-2A 스텔스 폭격기와 노르웨이 공군 F-35A 전투기를 투입해 노르웨이 연안의 해안지형에 퀵싱크 기뢰를 투발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500파운드부터 2000파운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이담 정밀 유도폭탄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퀵싱크는 전투기나 폭격기가 투발할 수 있는 기뢰인데요. 이 기뢰는 수심 100에서 150m 구간에서 작동하며 적의 잠수함이나 군함이 접근하면 폭발해 강력한 버블제트로 선체를 조각내는 방식으로 적함을 공격합니다. 미군의 그간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일반적인 제이담을 활용한 퀵싱크는 24에서 31km의 투발 거리를 가지고 있고 제이담 ER을 활용한 퀵싱크 ER은 74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동원된 B-2A 스텔스 폭격기에는 500파운드급 퀵싱크 80발이 탑재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해역에 기뢰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는 복잡한 피오르드 지형으로 되어 있고 무르만스크를 포함한 러시아의 주요 해군기지들 역시 이러한 피오르드 지형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미국이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만 입구에 대량의 퀵싱크를 부설할 경우 러시아의 핵 잠수함은 만 입구에 접근함과 동시에 파괴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러시아의 핵 잠수함 기지를 봉쇄하는 시나리오를 소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 결렬로 점점 악화되고 있는 유럽 정세, 과연 양측이 또 어떤 무력 시위로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미국의 B-2 폭격기 그리고 노르웨이의 F-35 전투기 이렇게 스텔스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B-2가 폭격하고 노르웨이의 F-35가 호위 엄호하고 이런 건데 B-2가 뭐 지금 폭탄 떨어뜨리죠? 이게 바로 제담입니다. 보니까 덩치가 한 2000파운드 돼 보여요. 제담이고 이게 바로 퀵싱크 기뢰입니다. 기뢰.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2000파운드 퀵싱크 여기 퀵싱크라고 적어놨죠. 일반 제담 같은 경우에는 최대 31km까지 날아가서 부설을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퀵싱크라고도 부르고 퀵스트라이크라도 불러요. 자 퀵스트라이크 또 퀵싱크 ER은 최대 74km까지 날아가서 부설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심 100에서 150m 세팅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쑥 물 밑으로 들어가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입력되어 있는 그 소음의 그 음향 감인이니까 소음의 그 배가 잠수함이든 수상함이든 딱 오면 쓱 달라붙어서 밑에서 그냥 빵 터져서 버블제트로 배를 두동강 내버리는 이런 무기인데 B-2에 80발 뭐 또 B-50에도 수십 발 들어가죠. 500파운드 같으면. 자 그래서 B-2 그리고 F-35 스텔스 패키지로 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 레이더가 근거리에서 장거리에서는 탐지가 안 되죠. 근거리에서는 탐지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74km에서 부설할 수 있으니까 자 무르만스크 해군기지 피오르드 지형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또 여기도 또 여기도 전대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아주 유명한 잠수함 영화 있죠. 헌터 킬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면 마지막에 이제 무르만스크만으로 막 들어갑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이 들어갈 때 보면 뭐 이 소나 센서하고 고정식 센서 그리고 기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이제 다 해집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헌터 킬러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냥 유사시 딱 돼서 오케이 뿌려 해가지고 B-2 보내고 그리고 노르웨이 바로 이 노르웨이 건너편이니까 노르웨이 F-35 엄호하고 해서 퀵싱크, 퀵스트라이크 그냥 날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뭐 다량으로 그냥 여기 빠뜨려 놓으면 러시아가 핵잠수함 쫙 출격시켜가지고 여기 지금 핵잠수함 다 있으니까 딱 출격시켜서 SLBM으로 미국 공격하고 또 유럽 공격하고 하려면 일단 바다로 나가야 되죠. 나가다가 그냥
균에 다 터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이 러시아 핵 잠수함을 이제 봉쇄하는 것이 이 퀵싱크, 퀵스트라이크, 그리고 투발하는 이 항공기가 스텔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봉쇄가 수월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도 봉쇄해야 될 것이 있죠. 남포, 그리고 또 신포, 마양도 북한 잠수함 기지. 그러면 우리도 F-35 있으니까 F-35에 2,000파운드짜리 퀵싱크 2발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이거 상당량 도입해서 유사시에 북한 큰형 핵 잠수함 또 재래식 잠수함 나오면 다 터져버리게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